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던 중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 퇴근하는 중이니? 네, 지금 막 전철 탔어요. 그래? 그럼 내가 반찬 좀 가져다 줄까? 오늘 밑반찬 좀 했는데 너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도 했거든. 코다리 조림이요? 입에 침이 막 고이네요. 그럼 가는 길에 제가 잠깐 들를게요. 아니다. 너 피곤할 텐데 내가 금방 가져다 주고 오마. 어머님 가는 길에 들리면 되니까 제가 갈게요. 그럴래 그럼.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침도 간단하게 먹고 점심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기에 저녁 한 끼는 나름 잘 차려 먹으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반찬이 맛있다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시어머님이 반찬을 만들어주곤 하셨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다 보니 반찬을 사서 먹는 날이 많았는데 시댁은 시어머님이 정성껏 직접 반찬을 만들다 보니까 시댁에 갈 때마다 차려진 밥상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요리한 따뜻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으니까요. 거기다 시어머님 음식 솜씨가 워낙 좋다 보니 시댁에만 가면 밥을 2공기씩이나 먹곤 했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도 차려진 밥상을 보고 놀란 채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커다란 상에 음식이 한가득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웃겼던 것이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제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밥을 먹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입맛에 맞아요? 네, 완전 맛있어요. 특히나 이 코다리 조림은 진짜 예술인데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입맛에 맞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님, 이 잡채도 엄청 맛있어요. 저희 집은 반찬을 사서 먹다 보니까 잡채 맛이 이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사 먹는 반찬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 밥 한 공기만 더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많이 먹어요. 라며 시어머님이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준서 씨 어머님 말이야. 음식 솜씨가 완전 대박이야.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아? 완전 대박이라니까? 전에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맛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나 오늘 밥을 2공기나 먹고 왔잖아. 뭐? 첫 인사가 날 밥을 2공기씩이나 먹고 왔단 말이야? 어,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시던데?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걸 몰라서 물어? 생각해봐. 예비 며느리가 첫 인사 와서는 반찬 맛있다고 눈치 없이 밥을 2공기씩이나 먹고 있었다는데 준서 부모님이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 아주 철딱서니가 없네 그랬겠지. 아닌데? 2분 다 엄청 좋아하시던데? 준서 씨 동생 하영 씨도 나 따라서 밥을 2공기나 먹었는걸? 딸아, 제발 부탁 좀 할 테니까 이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채통을 좀 지켜다오. 라며 엄마가 부탁 아닌 부탁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댁 가족들이 좋은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인지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시어머님께 반찬을 얻어먹고 있는데요. 많진 않지만 매달 시어머님께 반찬값을 드리고 반찬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은 반찬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며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님이 고다리 조림을 했다는 말에 시댁에 들렀는데요. 워낙 자주 가다 보니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기에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뭐? 회사에서 잘렸어? 대체 왜 잘렸는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갑자기 회사가 힘들어졌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조카를 채용했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그 조카를 채용하려고 그동안 소처럼 일한 나를 자른 거라니까? 진짜 천벌을 받을 거야. 시누이가 씩씩거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 잘렸다는 거야? 그게 벌써 한 3달 됐지. 뭐? 3달? 그럼 3달 동안 매일 출근한다고 나가놓고는 대체 어디 가서 뭘 한 거야?
진우의 입에서 3달이라는 말이 터져나오자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쳤는데요. 진우이가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회사 잘렸다고 하면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떻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말하고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시간 때우면서 취직 자리 알아봤던 거야. 근데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더니 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 사달이 난 거고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그랬지. 근데 지금은 거기서 일도 하고 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찜질방에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게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찜질방 매점 사장님이랑 친해지게 돼서 거기 매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새파랗게 젊은 게 찜질방에서 그러고 앉았어. 엄마, 진정 좀 해봐. 근데 내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름 여기저기 일자리를 부탁해놨다니까. 진이도 그래서 연락했던 거잖아. 진이 말로는 일자리 생겼다고 하니까 당장 거기로 면접 보러 갈 생각해. 라며 시어머님이 신우이를 있는 대로 노려봤는데요. 신우이가 쭈뼛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저기 그게 엄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진이가 알려준 일자리가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거든. 백수 주제의 일자리를 고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말이야. 내가 찜질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 딱 맞는 거 있지. 거기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 뒤로 매출이 엄청 늘어서 사장님이 월급도 더 올려줄 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니까 그냥 찜질방에서 계속 일하면 안 될까? 사장님도 내가 계속 근무했으면 하신단 말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그럼 나중에 선짜리라도 들어오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는 거야? 우리 딸은 찜질방 매점에서 계란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란 말이야?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찜질방은 식혜랑 미역국이 제일 잘 나가거든. 게다가 떡볶이도 팔고 라면도 팔고 나름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나는 그걸 다 총괄하는 매니저 역할이고 말이야. 그 와중에 신우이가 자랑스럽게 말을 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험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찜질방 매니저? 네가 돌아도 보통 도른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너 이리 와봐. 라며 시어머님이 신우이에게 등짝 심해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채 제가 말렸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예, 너도 다 들었지? 저 미친 인간이 세상에나 찜질방 매니저인가 뭔가를 한다잖니. 저게 말이야, 완전 핵가닥 했다니까.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아가씨는 잠깐만 밖에 나가 있어요. 제가 신우이에게 윙크를 하며 밖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신우이가 재빠르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님을 소파에 앉힌 채 물을 한 잔 건네드리고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가씨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하긴 뭘 오죽해. 회사에서 잘린 거잖아요. 근데 집에다 말도 못하고 속이 어땠겠어요. 거기다 잘린 것도 억울하게 잘렸으니까 얼마나 분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빨리 일자리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찜질방에서 일을 하고 앉았어. 전에 다니던 무역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가씨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즐겁게 다녔잖아요. 회사 끝나면 영어회, 불어회, 공부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아가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세요. 제가 시어머님을 열심히 설득했지만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다시 말했어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다 이해한다 쳐도 이제라도 빨리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거 아냐. 그런데 계속 찜질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잖니. 그러니 지금 내 속이 어떻겠어. 그 문제는 제가 아가씨랑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야기하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제가 아가씨 잘 설득해 볼게요. 알았어. 그럼 난 너만 믿고 있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님 심정이 이해가 안 되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날 찜질방에서 일을 한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긴 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을 진정시켜드린 뒤 밖으로 나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가씨, 대체 찜질방에서 일을 하다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잘린 뒤에 바로 일자리를 찾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던 차에 찜질방 매점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하길래 일자리 구하면서 시험시험 할 생각이었죠.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계속 찜질방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이긴 한데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아작나겠죠? 라며 신우이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신우이도 저를 따라 웃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언니, 지금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럼 진짜로 그 찜질방 매니저를 계속 하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우이 말에 의하면 회사를 그만둔 뒤 시부모님께 도저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질 않았다네요. 결국 출근을 한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헤매다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나서 술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날따라 속상한 마음에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갔고 눈이 풀린 채 집에 들어서는 신우이를 보며 시어머님 잔소리가 이어졌다네요. 회식했다면서 너 혼자 술을 다 마신 거야? 몰라. 오늘따라 소주가 얼마나 달던지 계속 들어가더라니까. 엄마 앞에서 소주가 달다는 말이나 하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 엄마,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되겠지? 신우이가 시어머님을 살짝 떠본 모양인데요. 신우이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버럭했다네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요즘 들어서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 회사 다니는 거 안 힘든 사람이 있나? 그래도 다들 꾹 참고 다니는 거야. 너처럼 좀 힘들다고 회사 관뒀으면 멀쩡히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갈수록 적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렇지. 회사 일하는데 적성이 어딨어. 돈 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거기 그만두면 어디서 뽑아주기라도 할 것 같아? 그러다 일자리 못 구하고 내내 그러고 있어봐. 시집도 못 가고 인생 그냥 망하는 거야. 비록 그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도 꼬박꼬박 주고 출장 가면 출장비도 잘 챙겨주는데 그런 회사를 왜 그만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회사 다닐 때 결혼할 생각이나 해. 요즘 세상에 누가 백수랑 결혼하자고 할 것 같아? 그까지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정신 나간 소리 할 거면 그만 들어가서 잠이나 자.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신우이가 풀이 죽은 채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는데요. 다음날 아침 숙취로 속이 좋지 않았지만 우선 집에서 나오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집에서 나와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찜질방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신우이 말에 따르면 그날따라 그 찜질방 간판이 유난히도 크게 보였다는데요. 뭐에 이끌리듯 그 찜질방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이 되자 배가 고파서 잠에서 깼고 찜질방 매점에서 이것저것들을 사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침도 굶었다 보니 구운 계란에 라면을 시켜서 배부르게 먹었다네요. 그 뒤에는 배가 부르다 보니 소화도 시킬 겸 사우나를 나왔다 들어갔다 몇 번은 반복했더니 다시 배가 고파져서 핫바에 식혜에 만두까지 사서 정신없이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사우나를 들락날락거리다 다시 매점으로 가서 음식을 사 먹었다네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 사우나와 매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먹고 놀고를 반복했다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매점으로 가서 떡볶이를 시키자 매점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은 사이다에 얼음까지 넣어주더랍니다. 사이다를 받아들던 신우이가 놀란 채 매점 사장님께 물었다네요. 저기 사장님, 저는 떡볶이랑 과자만 시켰는데요. 오늘 아가씨가 5만 원어치도 넘게 팔아줘서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야. 삐쩍 말랐는데 그 음식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네.
라는 사장님 말에 매점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놀란 채 여기저기에서 떼를 지어 웅성거렸다네요. 아니 누가 찜질방 매점에서 혼자 5만 원어치나 먹어? 그러게 참 신기한 아가씨네. 라며 웅성거리던 아주머니 한 분이 급기야는 시누이 가까이로 다가와서 물었다네요. 아가씨,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대체 뭘 먹었길래 5만 원치나 먹은 거야? 그냥 라면에다 떡볶이에다 구운 계란에다가 미역국에 식혜까지 이것저것 다 먹었죠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술술 대답을 했다는데요. 아주머니가 놀란 채 심각한 표정으로 묻더랍니다. 혹시 아가씨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라니요? 왜 그거 있잖아. 카메라 하나 세워두고 막 많이 아니 먹는 거. 그걸 뭐라고 하던데? 맞다. 먹방 유튜버. 그 먹방 유튜버인가 그런 거야? 내가 구독해줄라니까 어떤 건지 말해봐. 아니다. 그 전에 사인 좀 하나 해줄 테요. 우리 딸한테 자랑하게. 라며 아주머니가 신나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시노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유명인을 만난 것 마냥 신기해했다네요. 그 모습에 시누이가 당황한 채 손사래를 치며 말했고요. 저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유튜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 먹방 유튜버 아니야? 근데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찜질방 매점에서 왜 종일 먹어대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잘려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쉬고 있었어요. 회사를 잘렸어? 세상에나 그런 딱한 사연이 있었구만 그래. 아니 멀쩡하게 생겼구만 어쩌다 잘렸어. 아주머니가 어찌나 진지한 표정으로 묻던지 시누이도 모르게 사연을 말하게 됐다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 분하다는 듯이 소리쳤다네요. 뭐? 사장 조카한테 자리를 내주려고 아가씨를 잘랐어? 이런 나쁜 인간들을 만나.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그렇다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잘랐단 말이야? 라며 매점 사장님까지 합세하자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순식간에 시누이를 위로해줬다네요. 그러던 도중 매점 사장님이 맥주를 한 잔씩 돌렸고 갑자기 찜질방이 하소연을 하는 장소가 된 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찌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는 저리 가라더랍니다. 결국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고 저녁이 되자 다들 돌아갈 채비를 했다는데요. 다음날도 찜질방에서 만나자는 약속까지 했다네요. 그렇게 시누이는 찜질방으로 출근을 했고 찜질방에서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네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던 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거기서 아주머니들이랑 친해져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매점 사장님이 저한테 일자리 구해줄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하고부터 갑자기 매점 매출이 막 상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매점 매출이 상승을 하다니요? 아니, 제가 원래 먹는 거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메뉴를 추천해주고 나름 마케팅을 했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네? 찜질방에서 줄을 서서 먹었다고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누이를 바라봤는데요. 시누이가 계속해서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별거 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음식의 궁합? 그런 걸 맞춰준 것뿐인데 사람들이 다들 맛있다고 막 칭찬을 하더니 나중엔 줄을 서서 막 사 먹더라고요. 특히나 그 아주머니 분들이 제가 불쌍하다면서 친구분들까지 모시고 와서 거의 매일 사드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은 사장님이 저한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니저로 승진까지 시켜줬고요. 승진이요? 그게 월급을 올려주시면서 매니저로 승진시켜주신 거죠 뭐. 거기다 나름 회사를 좀 다녔다고 제 노트북으로 재고 관리한 거 문서로 출력해서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면서 저를 완전 신뢰하게 됐고요. 말하는 내내 시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는데요. 시누이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기에 제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도 잘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엄마 말처럼 산보러 나갔는데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찜질방 매점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도망가겠죠 뭐. 신우이가 농담을 섞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요. 제가 신우이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우선 어머님께는 찜질방에서 계속 일할 거라는 말은 하지 말고 일자리 알아볼 때까지만 잠깐 한다고 해요. 지금 어머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선 그렇게 말할게요. 라며 신우이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님을 잘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주말 아침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 혹시 오늘 많이 바쁘니? 아니요, 별일 없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네 시누이가 일하고 있는 그 찜질방에 한번 다녀오지 않을래? 얘가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야. 네, 같이 가세요. 그럼 제가 지금 넘어갈게요. 라며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어머님께서 아가씨 일하는 찜질방에 같이 가달라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 나도 진짜 궁금했단 말이야. 오늘 우리 저것댁 가기로 했는데 거길 가면 어떡해? 맞다. 오늘 친정 가기로 했었구나. 그럼 당신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 좀 해줘.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말을 해. 그리고 장모님이 음식 준비해둔다고 했는데 갑자기 못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해. 지금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가씨가 찜질방에서 뭐 하는지 얼마나 궁금했다고. 당신은 동생이 걱정도 안 되는 거야? 제가 곁눈질로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럼 처가댁에는 나 혼자 다녀오지 뭐. 그럼 그러던지. 그리고 엄마가 반찬 준다고 하면 절대 받아오지 마. 주시는데 어떻게 그래. 저번에도 엄마 반찬 그대로 다 남아서 처치 곤란해서 힘들었단 말이야. 어머님이 주신 반찬이 냉장고에 가득하다고 해. 난 우리 엄마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니까. 암튼 반찬 받아오지 마. 라고 당부를 한 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과 함께 시누이가 일하고 있는 찜질방으로 향했는데요. 원래부터 시누이 성격이 좋은 줄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음식을 주문하고는 시누이에게 말했거든요. 혹시 사귀는 사람은 없어? 네, 백수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백수는 왜 백수야. 여기서 매니저시긴 하고 있구만. 찜질방 매점 매니저라고 하면 남자들이 주례랑을 칠걸요? 저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말이야. 혹시 만나볼 생각 없어? 라며 아주머니가 은근슬쩍 말을 꺼내자 뒤에 서 있던 매점 사장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내가 찜했는데 그러시면 반칙이죠. 찜이라니요? 말 그대로 우리 며느리 삼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뚝 들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한 발 늦었구만. 아깝네, 아까워. 라며 아주머니가 급히 발길을 돌렸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라니? 찜질방에서 일하는데 대체 왜 인기가 많은 거야? 아가씨 성격이 엄청 좋잖아요. 어딜 가도 사랑받을 성격이긴 하죠.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님도 기분이 나쁘진 않은 모양으로 약간은 안심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에게 인사를 했더니 놀란 채 물었어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아가씨가 무슨 일 하나 궁금해서 왔죠. 아가씨, 우리 배고픈데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아가씨에게 말을 하자마자 아가씨가 이것저것 가지고 왔는데요. 시어머님이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매점 사장인 거야? 맞아. 사장님 인상 진짜 좋지. 그렇네. 인상이 참 좋네. 근데 저 사람이 널 며느리 삼을 생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건 그냥 농담인데 사장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거든. 근데 내가 마음에 드시는지 며느리 삼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아들이 뭐 한다는데? 무슨 공사를 다닌다고 하던데 나도 잘은 몰라. 뭐? 공사? 그럼 완전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겠지 뭐. 근데 난 관심 없어. 직업도 좋구만 왜 관심이 없어. 사장님이 완전 착하고 좋은 분인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주먹코가 영 그렇더라고. 사장이 주먹코인 거랑 아들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게 사장님 말로는 아들이 당신을 꼭 빼닮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거지.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게 뭔 소용이야. 라며 시어머님이 안타까운 듯 말을 했지만 신우이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찜질방 매점 매니저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지 사장님이 매달 월급을 올려준다며 자랑까지 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신우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엄마, 나 또 월급 올랐어. 뭐? 또 올려줬단 말이야? 아버님이 일도 잘하고 완전 에이스라고 하시면서 내가 2명 몫을 한다나 뭐래나 그러시더라고. 아니 찜질방 매점에서 뭐 남는 게 있다고 자꾸 월급을 올려줘. 가만히 있어봐. 근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님? 누가 아버님이야? 시어머님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신우이를 바라봤는데요. 저도 아버님이란 말을 듣긴 했지만 신우이가 잘못 말했다는 생각을 한 채 그냥 지나치고 말았지만 시어머님은 그걸 놓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듯 신우이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말에 신우이가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며칠 전에 사장님, 아니지, 우리 아버님 아들이 왔는데 완전 울트라 초특급 잘생긴 거 있지? 키도 180이 넘더라니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아들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잖아. 완전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엄청 좋아. 그래서 갑자기 사장님에서 아버님으로 호칭을 바꿨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때 이후로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 아버님도 아주 흡족해 하시고 말이야. 곧 소개팅 자리도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 우리 아버님이 당신 아들한테 내 칭찬을 그렇게나 했다지 뭐야.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더니만 나 완전 대박난 것 같아. 신우이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자 시어머님 또한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진짜 소개팅 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찜질방 매점 매니저 하다가 결혼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라며 신우이가 큰 소리로 웃고 있던 찰나에 신우이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발신자를 확인하던 신우이가 급히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 며느리 하영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이요? 당연히 괜찮죠. 그럼요. 네,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신우이가 아부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 아버님 사랑합니다. 언제는 주먹구라고 싫다고 하더니만 아버님 사랑합니다. 엄마,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에 소개팅 잡혔어.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아주 좋아. 소개팅 가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조신하게 있다가 올 생각해. 그건 내 모습이 아니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사람인지 봐야 하니까 나도 있는 그대로 할 거야. 라며 아가씨가 싱글벙글 웃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약간 우려를 하긴 했지만 얼마 뒤 소개팅을 나갔던 아가씨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현수 씨가 내일도 만나서 밥 먹자고 했어. 그래? 네가 마음에 든대? 완전 재밌다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큰 소리로 웃는데 대체 왜 웃는지 모르겠어. 아가씨, 그럼 우리 국수 먹는 건가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라며 신우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님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하영이 남자친구가 인사를 온다고 하는구나. 정말요? 그럼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런 경사가 어딨겠니? 라며 시어머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뒤 신우이 남친이 인사를 다녀갔고 상견례까지 했는데요. 그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찜질방 매점 사장인 줄 알았던 예비 사돈 어르신이 그 찜질방에 있는 건물에 건물주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찜질방 관련 모든 것을 신우이에게 다 맡길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넋이 반쯤 나가 있었고요. 잠시 후 상견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 찜질방이 예비 사돈 거라는 거지?
찜질방뿐만 아니라 그 건물 전체가 예비 사돈 어르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가씨 완전 대박난 것 같아요.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도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지. 참 별일이 다 있네. 라며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빤히 바라보자 시누이가 신난 채 입을 뗐어요. 엄마, 이제부터 난 매니저가 아니고 사장이니까 사장이라고 불러. 아버님이 명함도 새로 만들어주신다고 했어. 나를 완전히 신뢰하신다니까. 거기다 아버님이 찜질방에서 나오는 수익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사돈 양반은 뭐 먹고 살아? 엄마, 내가 들어보니까 아버님 상가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넌 그거 모르고 있었어?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지.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그런 거 관심이나 있나? 난 찜질방에서 계속 근무하게 돼서 그냥 다 좋은걸? 시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제게 말했어요. 쟤는 철이 없는 거겠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순수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이 한눈에 알아본 거겠죠. 전 아가씨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만 찜질방에서 계란 팔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집안이랑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크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시누이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과일과 이것저것들을 잔뜩 사들고 온 시누이를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